자, 여러분 장대 양봉 떴다고 지금 포모 느끼시는 거 이해합니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발산이 나오니까 상승 파동 시작인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따라타시고 싶은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고점 라인들을 다 따주면서 기존 핵심 저항선으로 기능하고 있었던 이 저항선까지 돌파하는 형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크인 이후에 나온 게 뭡니까? 이 캔들을 장악해버리는, 그리고 기존 숏포지션을 모두 죽인 다음 새로 체결돼버린 이런 식의 오더 블럭이 출현한 이상 우리가 지금 시점에 롱을 눌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이런 액션을 이전에도 확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잡고 있는 67K 숏포지션 또한 여기 이 자리였죠. 어떤 자리였습니까? 기존 66K에 쌓여있었던 숏포지션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림 나온 후에 결국 다시 한번 재차 흘러내리면서 62K까지 5K급 타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력을 생각하면서 이 박스로 어떻게 수익을 낼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 제가 지금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이 영상 비트코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이런 이슈가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 기반으로 위아래 털기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까지를 1파로 간주했을 때 어떤 카운팅입니까? 확장형 다이아고널 형태로서 첫 번째 파동이 전개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부터 오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락 오파가 시작된 상황에서 오파의 첫 번째 파동 자체가 이런 형태로서 전개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오파가 연장된 형태로서 이렇게 끝이 났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 오파의 두 번째 파동상에서 첫 번째 파동을 기반으로 세 번째 파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65.6K까지 사실은 여기까지 상승하기 전에 이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갈 것이라 상정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로스 658까지 상향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파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재차 하락하는 형태로서 우리는 5-2파 즉 상승 조정파가 끝이 났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지금은 상승 조정파가 어느 정도 다 채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 장악형 캔들까지 출현해 버리면서 오히려 숏을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점인데 아직 신경 쓰이는 포인트가 남아 있다고 하면 5-2파가 조금 덜 나왔다는 포인트 하나, 거기에 더불어서 이 저항선 위로 올라타주는 듯한 이런 액션이 나오고 있다는 점 둘, 이 두 가지가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거슬리는 시점으로서 대응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봉 상황에서 우리는 60K부터 진행되었던 파동 자체를 새로운 추진 5파동으로 가름한 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파동이 나왔고 두 번째 파동, 그 다음 세 번째 파동이 나왔다. 하지만 이 저점이 출현함으로 인해서 5파 임펄스의 규칙이 깨져버리면서 이런 형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 자체가 ABC로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 마감된 이후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828 고점부터 해서 오히려 5파 하락이 이렇게 전개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5파의 첫 번째 하락은 명확하게 나와줬습니다만 5-2파가 끝이 났다라고 확정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목표치만 채워졌기 때문에 여전히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구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파는 조정파입니다. 조정파에서 핵심은 뭐가 임펄스인지를 찾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까다로운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정파는 지그재그냐 플랫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사실은 크게 구별이 가능한데 결국 어디가 임펄스 5파가 출현했는가 이걸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파의 전개 중인 상황 속에서 5파로 깔끔하게 나오는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이란 이슈라는 잡음이 섞여 있는 만큼 이 2파에 대한 세부 카운팅 차원에서 아직까지 5파짜리가 등장한 적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재차 한번 다시 상승하면서 5-2파에 대한 확실한 끝맺음을 내주던지 그게 아니면 지금부터 5-3 하락을 시작하던지인데 둘 다 공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권역을 활용하면서 쇼타점을 잡았으면 여기서 더 끌고 가면서 5-3 하락을 먹어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이 영상에서 지금 무프 상태인데 하방 떨어지면 롱 대기한다라는 댓글을
캔들을 하나 봤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부터 대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파동과 가격 구조적 관점에서도 지금은 상승보다는 하락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과 함께 여러분들과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의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실 수 있게끔 오픈해둔 제 텔레그램 그 입장 링크를 제가 고정 댓글에 걸어두었습니다.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얘기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 떨떠름한 포인트가 뭡니까? 5-2의 형태가 완벽하게 마감되었나? 라고 했을 때 그걸 확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약반등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하락 5파가 전개 중이고 하락에 대한 조정 짝수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상승은 가능한 구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상승 파동이 이 파동에 대해서 5파짜리가 명확하게 카운팅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재차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재차 상승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제 출현한 이런 식의 장악형 캔들을 기반으로 오히려 새로이 추가적인 쇼타점까지 노려낼 수 있고, 5-2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레 뭐가 나옵니까? 5-3이 나오기 때문에 이 쇼 포지션을 기반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큰 하락 파동 하나는 먹어낸 다음부터 롱트라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히나 어제 출현한 이런 식의 하락 장악형 캔들, 이게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BSL, SSL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을 오래 공부하신 분이라면.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런 자리들을 BSL, Buy Side Liquidity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숏들 스탑 로스 자리입니다. 기존 숏포지션을 죽이고 나서 숏포지션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강력한 상승이 따라 나오겠죠. 하지만 이 상승이 이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 하락 장악되는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다른 숏들 죽이면서 자기 숏을 체결시키는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체결 덩치 자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1시간 봉상에서 이런 식의 장악형 캔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오히려 되돌림이 나왔을 때 여기서 5-2파가 덜 나왔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주면 여기서 무조건 숏 포지션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봐야 한다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롱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반드시 돌파하는 걸 본 다음에 돌파롱을 짧게만 보는 것이 지금 시점에는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일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죠. 특히나 지금 시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자체 또한 굉장히 낮은 상황으로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 상승 자체가 기관의 건강한 현물이 주도한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숏 포지션을 새로이 체결하기 위한 그런 식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 기관이 새로이 숏을 잡는 움직임이 기존 숏을 죽이고 나서 장악하는 형태로서 출현했다면 방향 자체는 하락을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타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디테일이 갈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 지금 시점에 가장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 1시간 봉상에서 출현한 장악형 캔들 649부터 656으로 가름할 수 있는 이 박스를 활용하면서 올라오면 추가적으로 숏 포지션을 전개해 볼 생각입니다. 다만 어떻게 돌파하는지 그 형태를 반드시 관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전에도 이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죠. 이 하락이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지지 구간을 확고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잠시 숨겨놓고, 이런 식으로 직전거리와 직후거리, 임펄스 캔들들은 여러분 세력이 아니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전거리, 직후거리 이렇게 잡아봤을 때 이런 식의 내부 유동성, 지금은 외부 유동성이 회수된 상황인데 이런 식의 내부 유동성을 반드시 수거하러 오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 이후에 차트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서 결국 내부 유동성까지 흡수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는 오히려 새로이 생겨난 확실하게 해소되지 않은 이 박스를 타겟으로 잡고 여기서 출현한 장악형 캔들을 생각하면서 4시간 봉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장악이 일어났다고 가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재차 이 유동성을 확인하러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4시간 봉상에서 확인되기로는 646부터 656으로 가름할 수 있는 이 구간과 619부터 625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지 구간 사이에서 매매를 진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돌파가 나와줘야 하고 아래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만큼 올라왔을 때 숏포지션을 전개하겠다. 혹은 먼저 내려간다면 여기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롱을 짧게 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 보자면 지금 시점에는 5-2파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정파기 때문에 결국 오파가 하나는 있어줘야 되는데 오파 형태를 지금 세부적으로 카운팅해보았을 때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5-2파의 C파 자체가 한 파동 남았을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우리는 6사 여기서 656 여기서 잡아내서 다시 한번 내려가는 걸 먹어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특히나 1시간봉, 4시간 봉상에서 둘 다 하락 장악형 캔들이 1시간 봉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4시간 봉상에서는 이런 형태로서 출현을 했다라면, 윗거리를 이렇게 길게 매달고 내려오는 형태가 포착이 되었다라면 현물 진입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관의 숏 물량 재진입으로 간주해야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오히려 이 박스를 활용하면서 추가 숏을 전개하면서 기존 여전히 수거되지 않고 있었던 이 내부 유동성 619에서 625 여기를 먹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5-3파 하락을 먹어낸다라는 생각과도 부합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원웨이 상승하기에는 가짜 돌파 휩소 또한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장악형 캔들 출현까지 하필 뚫어준 이 자리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이 석연치가 않다. 이대로 상승할 가능성은 정말 낮게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그리고 질문사항 요청사항 있으시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